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기업은 바로 애플러빈입니다. 티커 심볼은 APP, APP죠? 최근 발표된 2025년 3분기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애플러빈의 현재와 미래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텐데요. 뭐랄까, 겉으로 보이는 숫자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까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단순히 실적 숫자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이 실적이 애플러빈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빠르게 변하는 이 모바일 광고 시장 환경 속에서 애플러빈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어떤 점들을 눈여겨보셔야 할지 그 큰 그림을 그려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뭐랄까,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서는 통찰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숨겨진 맥락까지 파악해서 좀 더 입체적인 이해를 돕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결과부터 시작해보죠. 2025년 3분기 실적, 정말 서프라이즈 수준이었어요. 매출이 14억 1천만 달러라고요? 네, 14억 1천만 달러. 정말 대단한 숫자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순이익인데 이게 무려 92%나 성장했다고요? 와, 이건 뭐 거의 폭발적인 성장인데요? 그렇습니다. 92% 성장, 정말 인상적인 수치죠. 근데 단순히 이 숫자 자체가 크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더 중요한 포인트라면요? 바로 시장의 예상치,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컨센서스를 훨씬 뛰어넘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애플러빈의 현재 사업 모멘텀이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잘했다 정도가 아니라 예상보다 훨씬 잘했다는 거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번 3분기 실적만 좋았던 게 아니라는 걸 뒷받침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어떤 움직임이죠? 바로 4분기 실적 전망치, 즉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겁니다.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거라는 자신감을 보여준 거죠. 4분기 가이던스 상향 조정.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또 있었나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그 규모가 무려 32억 달러입니다. 32억 달러요? 와,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인가요? 정확합니다. 아주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이죠.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경영진이 현재 우리 회사 주가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즉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식은 이 가격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죠. 자기 회사 주식이 싸다고 생각하니까 사들인다. 그렇죠. 둘째는 이렇게 32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자사주 매입에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회사가 얼마나 현금을 잘 벌어들이고 있고 또 재무적으로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환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과 주종하는 의지.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그럼 이게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반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죠. 또 회사가 직접 주식을 사들이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주가 안정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실적도 좋고 미래 전망도 밝고 주주 환원까지 적극적이고 정말 여러모로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이 나왔네요. 네, 이번 실적 발표는 엠러빈에게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놀라운 실적의 속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먼저 매출 14억 1천만 달러. 이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대단한 숫자인데 특히 요즘처럼 모바일 광고 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잖아요.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같은 것들 때문에 변동성도 크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매출을 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점이 엠러빈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14억 달러라는 매출은 엠러빈의 두 가지 핵심 사업 중, 그러니까 첫 번째는 광고 기술, 에드테크 플랫폼이고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임 스튜디오인데 이 두 사업 모두 아주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 광고 플랫폼과 게임 스튜디오 둘 다 잘 되고 있다.
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의 ATT 정책 같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움직임 때문에 광고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엠러빈의 핵심인 광고 기술 부문이 성장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건 앱러빈이 가진 기술력, 특히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광고 타겟팅을 하는 그 기술이 이런 환경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기술력으로 돌파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기술력이 이런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핵심 동력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 성장률을 전년 동기나 바로 직전 분기랑 비교해보고 또 시장 전체의 성장률과 비교해보면 앱러빈이 단순히 성장한 건지 아니면 시장 점유율까지 뺏어오면서 성장한 건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숫자 자체만으로도 앱러빈 플랫폼의 효율성과 고객 유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매출의 질적인 측면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앱러빈 사업은 크게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랑 콘텐츠, 그러니까 자체 게임으로 나뉜다고 하셨잖아요. 이 둘의 비중이나 성장세는 어땠을까요? 네, 그 구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업이 게임 콘텐츠 사업보다 이익률, 즉 마진이 훨씬 높거든요. 아,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돈을 더 많이 남긴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14억 1천만 달러 매출 중에서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부문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고 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가 전체 회사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마도 이번 분기의 순이익이 그렇게 크게 늘어난 데에는 이 고마진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성장이 상당 부분 기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 고마진 사업이 잘 되니까 전체 수익성도 확 좋아졌다. 그게 바로 순이익 92% 성장이라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진 거군요. 네, 그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92% 성장은 정말 이례적인 수준 아닌가요? 단순히 매출이 좀 늘고 고마진 사업 비중이 좀 높아졌다고 해서 가능한 수치인가 싶기도 하고요. 다른 요인은 없었을까요? 맞습니다. 92%라는 순이익 성장은 단순히 매출 증가 효과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개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마진 소프트웨어 플랫폼 매출 비중 확대 외에도 회사 운영 전반의 효율성이 크게 좋아졌거나 아니면 비용 통제를 아주 성공적으로 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비용을 효율적으로 썼다거나 연구개발 투자가 성과로 이어졌다거나 하는 거죠. 운영 효율화나 비용 통제. 네. 혹은 매출 원가율 자체가 개선되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때는 혹시 일회성 요인이 포함되지 않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일회성 요인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던 자산을 매각해서 생긴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이전 분기에 인식했던 비용이 이번 분기에는 발생하지 않았던지 하는 것들이죠. 이런 일회성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다면 이 92%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는 어렵겠죠. 아, 그렇군요. 지속 가능한 성장인지 아니면 반짝 효과인지 구분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이번 분기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과거 추세나 사업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서 이게 정말 핵심 사업의 구조적인 수익성 개선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현재까지 나온 정보들을 종합해 볼 때 핵심 사업의 개선이 주된 동력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회성 요인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핵심 사업의 체력이 강해진 결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순이익 성장은 당연히 주주들에게도 좋은 소식이죠. 주당 순이익, EPS도 개선됐을 테니까요. 당연합니다. 순이익이 늘면 주당 순이익, EPS도 자연스럽게 증가하죠. 실제로 이번 앱러빈의 EPS 역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아, EPS도 컨센서스를 상회했군요. 그럼 이건 주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EPS가 시장의 기대를 넘어섰다는 건 회사가 주주 한 명 한 명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이익 창출 능력이 예상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투자 심리를 아주 긍정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죠. 특히 그 예상치와의 차이, 즉
어닝 서프라이즈의 폭이 클수록 시장에 주는 충격, 긍정적인 충격이죠. 그 효과가 더 큽니다. 네, 실적 발표 때마다 이 EPS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가 항상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결국 주주 가치와 직결되는 지표니까요.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3분기 재무 성과는 매출 성장, 수익성 개선, 그리고 주주 가치 제고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아주 인상적인 결과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탄탄한 재무 성과네요. 그럼 이제 이 좋은 실적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힘, 에블러빈의 사업 모델과 경쟁력의 원천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통합 광고 플랫폼이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에블러빈의 플랫폼을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모바일 앱 개발자들이 앱 비즈니스를 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도구를 한 곳에 모아놓은 원스톱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스톱 솔루션,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나요? 세 가지 영역을 커버하는데요. 첫째는 새로운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 이걸 업계에서는 보통 유저 애퀴지션, 줄여서 UA라고 부르죠. 둘째는 그렇게 확보한 사용자를 통해 앱에서 수익을 내는 것, 즉 수익화입니다. 앱 내 광고를 보여주거나 인앱 결제를 유도하는 것들이죠. 사용자 확보, UA와 수익화, 모니타이제이션.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 모든 활동의 성과를 책정하고 분석하는 분석, 애널리틱스 기능입니다. 어떤 광고 채널을 통해 들어온 사용자가 앱에 오래 남고 돈을 많이 쓰는지, 어떤 광고 형식이 효과적인지 등을 데이터로 보여주는 거죠. 앱러빙 플랫폼은 이 UA, 수익화, 분석이라는 앱 성장의 전체 사이클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와, 그럼 개발자 입장에서는 정말 편하겠네요. 여러 가지 다른 도구를 쓸 필요 없이 앱러빈 하나만 쓰면 다 해결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개발자들은 복잡한 광고 기술이나 데이터 분석에 직접 신경 쓰기보다는 앱 자체의 컨텐츠나 기능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개발자들에게 매력적인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에는 앱러빈 말고도 다른 모바일 광고 플랫폼들이 꽤 많잖아요. 예를 들면 유니티도 있고 아이언소스도 있었고요. 물론 아이언소스는 유니티에 인수됐지만요. 또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앱러빈만이 가진 확실한 강점, 뭐랄까, 이것 때문에 다른 데 안 쓰고 앱러빈을 쓴다 할 만한 경쟁 우위는 뭘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앱러빈의 경쟁 우위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시너지를 내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핵심 요소요. 네, 첫 번째는 단연코 압도적인 데이터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AI 및 머신러닝 기술력입니다. 역시 데이터와 AI군요. 그렇죠. 앱러빙 플랫폼은 정말 방대한 양의 사용자 행동 데이터와 광고 성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학습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고도화된 AI 알고리즘이 돌아가면서 어떤 사용자에게 어떤 광고를 언제, 어떻게 보여줘야 가장 효과적일지를 기가 막히게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거죠.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앱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AI가 광고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화되면서 예전처럼 사용자 개개인을 정밀하게 추적하기 어려워진 환경에서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와 뛰어난 AI 분석 능력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 경쟁 우위고요. 데이터와 AI 기술력.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통합 솔루션 자체에서 오는 편리함과 시너지 효과입니다. 통합 솔루션의 시너지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사용자 획득 UA 도구랑 수익화, 모니타이제이션 도구를 따로따로 쓴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떤 광고를 통해 들어온 사용자가 실제로 앱 안에서 광고를 많이 보거나 아이템을 많이 구매하는지, 즉 사용자 생애 가치, LTV, 라이프타임 밸류가 높은지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으니까요. UA 데이터랑 수익화 데이터를 따로 분석해서 연결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앱러빙 같은 통합 플랫폼에서는 이 모든 데이터가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UA 캠페인이 결과적으로 높은 LTV를 가진 사용자를 데려왔는지를 훨씬 쉽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광고 예산을 가장 효율적인 곳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용자 획득과 수익화가 선순환 구조로 만들면서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데이터가 통합되어 있으니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최적화가 가능하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경쟁 우위는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에펙트입니다. 네트워크 효과요? 플랫폼 사업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인데요. 에브러빈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에브러빈 플랫폼에 참여하는 앱 개발자와 광고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플랫폼이 처리하고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다양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앞서 말씀드린 AI 알고리즘은 더욱 정교해지고 예측 정확도도 높아지겠죠? 네, 그렇죠. 데이터가 많을수록 AI는 더 똑똑해지니까요. 그럼 플랫폼의 성능, 즉 광고 효율과 수익화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플랫폼 성능이 좋아지면 당연히 더 많은 개발자와 광고주들이 에브러빙 플랫폼을 사용하고 싶어 하겠죠. 그럼 또 데이터가 더 많아지고 AI는 더 똑똑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선순환이 돌아가면서 플랫폼 자체의 가치가 계속해서 커지는 겁니다. 아, 참여자가 늘수록 플랫폼 가치가 올라가고 그게 다시 더 많은 참여자를 끌어들이는 선순환 구조? 맞습니다. 일단 이런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가 구축되면 후발주자들이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따라잡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일종의 경제적 해자가 생기는 거죠. 이게 에브러빈의 세 번째 핵심 경쟁우위입니다. 데이터 AI 기술력 통합 솔루션의 시너지, 그리고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에블러빈의 경쟁력을 만들고 있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에블러빈이 단순히 광고 기술 플랫폼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게임 스튜디오까지 운영하면서 자체 게임들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광고 기술 회사가 왜 굳이 게임 개발까지 직접 할까 싶은데요. 이게 단순한 수익원 확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주 예리하신 지적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에블러빈의 사업 모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블러빈의 자사게임 스튜디오는 단순히 또 하나의 수익원을 넘어 에블러빈 광고 플랫폼 전체의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자산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인데요? 자사게임 스튜디오는 에블러빈에게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실험실, 라이브 랩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살아있는 실험실. 재밌는 표현이네요.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 에블러빈이 새로운 광고 타겟팅 알고리즘이나 새로운 광고 형식을 개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걸 바로 수많은 외부 고객사들의 앱에 적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겠죠. 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베타 테스트 같은 게 필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에블러빈은 새로 개발한 기술이나 기능을 먼저 자사가 직접 운영하는 수많은 게임들에 적용해서 실제 사용자들의 반응과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효과를 검증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즉, 자사 게임들이 일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면서 플랫폼 기술을 끊임없이 갈고 닦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자사 게임을 이용해서 신기술을 먼저 테스트하고 안정화시킨 다음에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외부 고객들에게는 이미 검증되고 최적화된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역할이고요. 그럼 두 번째 역할은 뭔가요? 두 번째는 데이터 엔진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자사 게임들을 직접 운영하면서 엄청난 양의 실시간 사용자 행동 데이터와 광고 수익화 데이터를 직접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내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요즘처럼 외부 데이터 접근이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에서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풍부하고 질 좋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경쟁 우위가 됩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고 플랫폼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사 게임 스튜디오는 플랫폼 기술을 검증하는 실험실이자 플랫폼을 똑똑하게 만드는 데이터 공장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네요. 와, 이건 정말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전략적 자산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광고 플랫폼과 게임 스튜디오가 서로 분리된 사업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서로를 강화시켜주는 전략적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흔히 플라이휠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플라이휠 효과, 자사 게임 운영 노하우가 플랫폼 성능을 높이고 강화된 플랫폼은 다시 자사 게임과 고객사 게임 모두의 성장을 돕고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구조는 경쟁사들이 쉽게 모방하기 힘든 엠러빈만의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플랫폼과 게임 스튜디오 간의 시너지 효과까지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정말 영리한 사업 구조네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앱러빈을 둘러싼 외부 환경, 즉 거시경제 상황과 산업 동향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죠. 먼저 모바일 광고 시장 자체의 전망은 어떤가요? 계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네,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쇼핑이나 엔터테인먼트, 금융 등 거의 모든 활동이 모바일 앱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기업들이 소비자와 만나기 위해 모바일 광고에 지출하는 비용도 자연스럽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모바일 광고 시장 자체는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앱러빈은 바로 이 거대한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 중 하나로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거죠. 시장 자체는 커지고 있다. 그런데 앞서 여러 번 언급됐던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강화, 특히 애플의 ATT, 앱 추적 투명성 정책 같은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시장 성장에 브레이크를 걸지는 않나요? 그 부분이 바로 현재 모바일 광고 시장의 가장 큰 변화이자 도전 과제입니다. 애플 ATT 정책의 핵심은 앱 개발자들이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해서 맞춤형 광고를 보내려면 반드시 사용자에게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추적에 동의하지 않죠. 그렇죠. 냉활동 추적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보통 아니요를 누르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사용자 개개인의 관심사나 행동 패턴을 정밀하게 파악해서 딱 맞는 광고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건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고 앱 개발자 입장에서는 광고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위험 요인이죠. 업계 전반에 큰 충격을 준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앱러빈은 이런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냈단 말이죠. 그 비결이 아까 말씀하신 기술력과 데이터 활용 능력 덕분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정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강화는 모든 광고 기술 기업에게 똑같이 주어진 위기였지만 앱러빈은 이 위기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비결이요? 첫째는 애플이 ATT 정책과 함께 내놓은 SK 애드 네트워크 같은 프라이버시 친화적인 광고 성과 측정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용자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도 광고 캠페인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둘째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앱러빈이 자체적으로 축적한 방대한 컨텍스트 데이터와 AI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사용자 식별 정보 없이도 광고 효율성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컨텍스트 데이터라면 사용자 개인이 아니라 앱의 종류나 콘텐츠 내용 같은 걸 기반으로 타겟팅한다는 건가요? 네, 그런 방식들을 포함해서 사용자를 직접 추적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사용자 그룹이 어떤 광고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예측하는 정교한 모델들을 계속 개발하고 고도화하고 있는 거죠. 이번 3분기 실적이 바로 그런 기술적 적응력과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유연성과 적응력 자체가 이제는 광고기술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된 시대입니다. 기술적 적응력이 핵심 경쟁력이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인공지능, AI와 머신러닝의 역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군요. 당연합니다. 사실상 AI와 머신러닝은 이미 앱러빙 플랫폼의 심장과 두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앞으로 그 중요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AI 기술 자체가 지금도 계속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죠. AI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앱러빙 플랫폼의 광고 예측 정확도나 최적화 능력은 계속해서 향상될 겁니다. 더 적은 데이터로 더 정확한 예측을 하거나 더 복잡한 패턴을 발견해서 광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이는 곧 앱러빙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로 직결됩니다. AI 기술 발전이 앱러빈에게는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앱러빈이 앞으로 AI 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투자를 이어가면서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이 미래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뒤처지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AI 기술의 중요성과 앱러빈의 기술적 대응 능력까지 잘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에블러빈의 현재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수학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강점, strengths, 약점, weaknesses, 기회, opportunities, 위협, threat 요인을 정리해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정리해보죠. 먼저 에블러빈의 강점 스트렝스부터 짚어볼까요? 네, 강점은 뭐가 있을까요? 역시 가장 큰 강점은 앞서 계속 강조했던 고도화된 AI 및 머신러닝 기반의 강력한 통합 광고 플랫폼 기술력입니다. 이게 핵심 경쟁력이죠. 여기에 더해서 자사 게임 스튜디오 운영을 통한 전략적 시너지 효과와 독자적인 데이터 확보 능력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고요. 기술력과 시너지 효과 또 있나요? 그리고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 탄탄한 재무 건전성과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도 중요한 강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실적만 좋은 게 아니라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뛰어난 실행력과 4분기 가이던스 상향 조정, 대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 등에서 나타난 미래에 대한 경영진의 강한 자신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강점이라고 봅니다. 기술, 시너지, 재무, 실행력과 자신감까지 정말 다방면에 걸쳐 강점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반대로 에블러빈이 가지고 있는 약점, 위크니스는 무엇일까요?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약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에블러빈이 속한 모바일 광고 시장 자체가 구글이나 메타, 페이스북 같은 정말 거대한 플랫폼 기업들이 버티고 있는 아주 치열한 경쟁 환경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들 빅테크 기업들은 자금력이나 데이터 규모 면에서 엄청난 우위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구글, 메타와의 경쟁은 정말 쉽지 않겠네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에블러빈의 사업 모델이 애플의 iOS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같은 특정 운영체제 OS 플랫폼의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취약점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나 구글이 갑자기 광고 관련 정책을 바꾸면 에블러빈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 있는 거죠. 플랫폼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편입니다. 아, OS 플랫폼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 이것도 중요한 약점이네요. 그리고 이건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만약 에블러빈의 매출이 소수의 대형 광고주나 앱 개발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 그 특정 고객이 이탈했을 경우 매출에 큰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도 약점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객 다변화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도 중요하겠죠. 경쟁 심화, 플랫폼 정책 의존성, 잠재적 고객 집중 리스크. 확실히 대비가 필요한 약점들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에블러빈 앞에 놓인 기회, 어퍼추니티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회 요인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첫째는 글로벌 시장 확장 기회입니다. 특히 북미나 유럽 외에 아직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은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 신흥 시장에서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으로의 확장. 둘째는 에블러빈이 가진 강력한 현금 흐름과 재무적 여력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인 인수합병, M&A 기회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가진 회사를 인수해서 기술 스택을 강화하거나 경쟁사를 인수해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겠죠. M&A를 통한 성장 가속화. 셋째는 앞서 계속 강조했던 AI 및 머신러닝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입니다. 이건 에블러빈에게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핵심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아주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을 잘 활용한다면요. 마지막으로 인앱 구매 광고, 리워디드 비디오 등 외 새로운 형태의 광고 상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수익화 모델을 발굴하는 것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 요인이 될 것입니다. 신시장 개척, M&A, AI 기술 발전, 신규 사업 모델 개발. 정말 다양한 기회들이 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에블러빈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놓여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 threats 요인은 어떤 점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역시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입니다. 지금보다 규제가 더 강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뀔 경우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항상 안고 가야 하는 리스크죠. 규제 리스크. 계속 주시해야겠네요. 두 번째로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특히 경기 침체 가능성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예산 중 하나가 바로 광고비거든요.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온다면 에블러빈의 매출 성장세가 둔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광고 산업은 경기 변동에 상당히 민감한 편입니다. 경기 침체 시 광고 예산 삭감 가능성.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세 번째는 경쟁사들의 기술 혁신 위협입니다. 엠러빈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경쟁사들이 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시장의 판도를 바꿀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기술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요. 마지막으로는 모든 기술 기업이 안고 있는 사이버 보안 위협 및 대규모 데이터 유출 리스크입니다. 만약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죠. 규제 변화, 경기 침체, 경쟁 심화, 보안 위협까지 수엇 분석을 통해 보니 엠러빈의 현 주소와 미래 전망이 정말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강점과 기회를 잘 활용하면서 약점과 위험 요인에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느냐가 앞으로의 성장을 결정짓는 관건이 되겠네요. 오늘 정말 엠러빈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나눠봤습니다. 실적부터 사업 모델, 경쟁 환경, 미래 전략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이번 저희의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기억하고 가져가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엠러빈의 2025년 3분기 실적과 현황에 대해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번 실적은 단순히 숫자가 좋았다는 것을 넘어서 엠러빈이 가진 AI 기술 기반의 견고한 사업 모델과 뛰어난 운영 및 실행 능력이 시장의 여러 우려, 특히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강화라는 큰 파고를 성공적으로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 위기 속에서도 핵심 경쟁력이 통했다는 증거다. 그렇죠. 엠러빈의 핵심 경쟁력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재무 성과로 확실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4분기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나 32억 달러라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은 미래 성장에 대한 경영진의 강력한 자신감과 주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지를 시장에 매우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이 또한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그리고 엠러빈만의 독특한 강점인 통합 광고 플랫폼과 자사게임 스튜디오 간의 전략적 시너지는 앞으로도 경쟁사들과 차별화되는 중요한 요소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강점과 긍정적인 측면은 확실히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동시에 저희가 논의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잠재적 위험, 또 구글, 메타 같은 거대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구도는 엠러빈이 앞으로도 계속 주시하고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도전 과제이자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상존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엠러빈이라는 기업을 지켜보실 때는 몇 가지 포인트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이들이 핵심 기술 경쟁력, 특히 AI 분야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고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둘째, 신흥시장 진출이나 전략적 M&A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인가. 기술력 유지 강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벌어들인 풍부한 현금 흐름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주주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인가. 예를 들어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이나 혹은 배당 정책 같은 것들이죠. 이러한 요소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추적하고 확인하시면서 엠러빈의 성장 스토리를 함께 따라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명확하고 핵심적인 종합평가와 함께 앞으로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까지 정말 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엠러빈에 대한 깊이 있고 흥미진진한 탐험, 저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분들께서 이번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거나 탐구해볼 만한 질문이나 포인트를 던져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앞으로 인공지능, AI 기술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발전하게 된다면 과연 엠러빈과 같은 광고 기술 플랫폼은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미래의 광고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개인화되어서 우리가 광고라고 인식하지도 못할 만큼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 녹아들지도 모릅니다. 혹은 전혀 다른 형태의 정보 전달 방식이 등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와 광고의 효율성 및 효과라는 가치 사이에서 계속해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겁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균형점을 찾는 것은 더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과연 미래의 광고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발전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지, 또 애플러빙과 같은 기업들은 이런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지 한번 상상해보고 고민해보시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지적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오늘 앱러빈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